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산 불화수소 등의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시에 일본을 대체할 새로운 핵심 소재 공급처 확보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윤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국산 및 제3국 재료의 생산 공정 적용 시험과 추가 공급선 확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등 세계 반도체 핵심 재료에 이어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중국 언론은 중국 화학사 비화그룹이 한국의 반도체 회사로부터 전자제품 제조에 쓸 수 있는 고순도 불화수소, 즉 에칭가스 주문을 받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도 삼성전자가 일본이 아닌 제3의 기업에서 제조한 불화수소 품질 성능 시험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체 공급처 확보와 함께 핵심 소재 국산화 작업도 추진 중입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연합뉴스TV에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수입해 가공한 국내 업체의 불화수소를 테스트 중이라며 2 내지 3개월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안으로 거론된 러시아산 불화수소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최소 6개월의 사전검증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국내 기업들의 탈일본화 행보가 가속화하면서 일본 언론에서도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메랑이 돼 일본 기업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품과 장비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처음으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설명했는데 일본을 향해서는 비난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의 기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외신 기자들에게 지난달 G20 정상회의 당시 아베 일본 총리가 했던 발언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막고 있는 일본의 행동이 스스로 합의한 자유무역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을 꼬집은 겁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과 전 세계 소비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게 친숙한 역사적 인물과 사건도 비유로 들었습니다. 조선 정보를 주장한 요시다 쇼인과 메이지 유신의 기초를 닦은 다카스기 신사쿠 등도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에는 동의했을 것이라고 말했고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앙숙이던 사츠마와 조슈가 손을 잡은 이른바 사초동맹의 한일 협력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이번 사태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모든 제안에 열려 있다며 유연한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제3국 중재위 주장도 결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도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긴 했지만 중립적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결국 추가 보복하지 말고 대화로 빨리 사태를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일본에 전한 셈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이었던 17일 모두 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MBC 아나운서들과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의 진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는 일단 신고된 사업장들이 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 개선 지도할 방침입니다. 현재 전국 지방노동관서에는 167명의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과 전문위원회가 편성돼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 올해 임금 협상이 노사 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사측은 지난 16일 열린 8차 본교섭에서
기본급은 동결하고 성과급으로 기본급 100%와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1차 제시안을 밝혔습니다. 이는 12만 3,526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 30%의 성과급 지급을 내세운 노조 요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현대차 역시 기본급 대비 5.8% 인상과 당기순이익 30% 성과급을 요구하는 노조 제안에 사측은 임금 동결, 성과급 0원을 제안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와 승차 공유 업체 간 갈등을 중재해온 정부가 17일 상생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타다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는 택시 면허 매입을 전제로 한 플랫폼 택시로 바뀌고 운전은 택시 운전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하게 됩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타다와 같은 승차 공유 사업이 전면 허용됩니다. 단 사회적 기여금을 내고 택시 면허를 임대하거나 산 만큼에 한해서입니다. 타다 같은 서비스가 플랫폼 택시로 바뀌게 되는 건데 대당 월 40만 원 선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등의 구체적 납부 규모와 방식은 추가 협의를 거쳐 연내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 플랫폼 택시는 택시기사 자격이 있어야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승객 안전 확보 차원에서 범죄 경력 조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유형의 택시든지 운수 종사자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택시기사의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기존 택시들의 변화도 예고됐습니다. 우선 개인 택시들의 요구사항인 부재영업 규제 완화도 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시기에 한해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택시 감차 사업은 법인 택시 위주에서 초고령 개인 택시 중심으로 전환해 청장년층의 진입을 촉진합니다. 웨이고나 마카롱 택시 같은 가맹사업형 브랜드 택시의 진입 장벽은 낮아지고 차종과 서비스는 다양해집니다. 일반적 승객 운송 외에 여성 안심, 실버케어, 반려동물 동승 같은 여러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다양한 요금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토부는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세부안을 확정한 뒤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이번 택시제도 개편의 골자는 승차 공유 업체는 돈을 내고 그만큼만 택시 면허를 쓰는 플랫폼 택시가 되란 겁니다. 택시업계와 승차 공유 서비스 업계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승차 공유 업체는 사실상 지금과 같은 택시 회사를 차리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승차 공유 업체 타다는 외관상 합법화될 길이 열렸지만 지금 형태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합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사거나 임대한 택시 면허만큼만 플랫폼 택시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다 측은 기존 택시 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신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는 요지에 입장문을 내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사회적 기여금이란 이름에 면허 취득료에 드는 돈을 마련하기 힘든 소규모 스타트업들은 운송업계의 공유경제 활로가 막혔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우버 등 국내외 대기업들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택시 면허를 대거 차지하면 스타트업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제한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 같아요. 대기업들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승차 공유업계의 불만과 달리 택시업계는 가이드라인을 반겼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환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플랫폼으로 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그런 택시들의 총량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되고. 기존 택시 산업을 기반으로 플랫폼 택시의 뼈대가 마련되면서 택시 쪽 반발은 줄었지만 과연 어떻게 운송 산업에서 혁신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과제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가업 상속공제를 받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업종과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이 올해까지 10년에서 내년부터 7년으로 단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이미 공제를 받은 기업에 대해선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 변경 허용 범위 확대, 자산 유지와 고용 유지 의무 완화 등은 소급 적용할 방침입니다. 가업 상속공제는 기업주 사망 후 승계 사업을 영위하도록 돕고자 상속세 납부를 최대 500억 원 한도에서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보유한 순자산이 역대 처음으로 4억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구 한 곳당 순자산은 1년 전보다 1,664만 원 늘어난 4억 1,59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순자산은 48만 3천 달러로 미국과 호주, 일본 등 주요국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즘 여름 날씨치고는 비교적 선선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뜸해졌다고 합니다. 고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기구로 가득해야 할 시간이지만 다소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예년 같으면 피서객들로 가득 찼어야 할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은 곳곳에 빈자리가 가득합니다. 상인들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많이들 안 나오시는데 오히려 이런 날씨가 조금 더 놀기엔 또 좋거든요. 창원 광암해수욕장도 한산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날씨가 많이 안 더우니까 그러는가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안 옵니다. 해수욕객이 뜸한 건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불어 시원했고 장맛비도 주기적으로 내렸습니다.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산 지역 평균 기온은 23.1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1도 정도 내려갔습니다.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 이용객은 개장 후 지난 15일까지 450만 명이 다녀갔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습니다. 선선한 날씨 때문에 경남 지역 해수욕장은 개장일을 2주가량 미루기도 했습니다. 선선한 날씨는 이번 주까지 지속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장마전선 영향으로 비가 예상되고 장마전선 영향에서 벗어나는 다음 주부터는 30도 내외로 다소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아이들 방학이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는 피서객이 늘 것으로 상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훈입니다. 서해상에서 멸종 위기에 있는 핑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일당이 해경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불법 포경은 은밀하고 빠르게 이뤄져 현장 적발이 힘든데요. 이번 단속은 항공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적발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해경 항공기가 어선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이 황급히 갑판에 천막을 덮어 무언가를 가립니다. 잠시 뒤 갑판을 깨끗하게 치우고 물청소까지 합니다. 불법으로 잡아 해체한 밍크고래 사체를 바다에 버리고 증거를 없애는 모습입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어선 4척의 선장과 선원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선원 1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바다에 버린 고래 사체 300kg도 회수했습니다. 이들이 잡은 밍크고래는 모두 3마리입니다. 불법으로 시장에 유통됐을 경우 2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고래 불법 포획 단속은 주로 육상에서 운반책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상에서 고래 포획과 해체 그리고 증거인멸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경비함정에서 단속을 하면 불법 고래 포획선들이 증거를 순식간에 없애기 때문에 현장 단속이 좀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는 경찰 항공기하고 경비함정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검거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해경은 항공기를 이용한 합동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직장인 괴롭힘 금지법, 이른바 직장갑질 금지법이 시행됐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갑질 금지법 이후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이러한 금지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주에도 밝혔다시피 유예 기간 동안에도 갑질 사례가 빈번히 제보됐잖아요. 그만큼 직장인 갑질 금지법이 크게 화제가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직장 갑질로 인해 괴로워하는 회사원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취업 포털 링크루트가 직장인 1,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직장인의 91%는 퇴사 고민이 항상 있다고 털어놨는데요.
복수응답으로 이 퇴사를 고민하는 가장 높은 이유로 연봉 문제가 16%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13%인 상사와 7%인 동료 때문이라는 응답률을 합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20%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이유를 차지하게 됩니다. 실제 직장인 중 퇴사를 강행한 응답자에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물었더니 21%로 1위의 이 상사, 대표가 차지한 건데요. 이렇게 실제 상사나 대표의 행동이 퇴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직장인들이 상사 때문에 갑질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직장인 800명에게 직장 내 갑질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직장인 64.3%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갑질을 경험했다고 밝혔는데요. 갑질을 일삼은 상대방을 뽑으니 직속 상사, 사수, 팀장의 비율이 51%로 과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타 부서 상사가 13.4%, 임원급은 11.9%, 대표는 11.8% 순이었는데요. 그만큼 자신보다 높은 직급에게서 경험하는 갑질이 많다는 거죠. 네,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경험한 갑질은 주로 어떤 것들이었나요? 네, 이 직장 갑질 119의 취업 규칙 표준안을 참고해 선정한 보기 중에서 중복 선택하게 한 결과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갑질은 11.6%가 뽑은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짓이었는데요. 사소한 잡무부터 사적인 일까지 직원에게 떠넘긴다는 겁니다. 또 욕설, 폭언, 험담 등 명예훼손, 업무 능력, 성과 불인정, 조롱이 모두 11.3%가 응답해 공동 2위에 올랐는데요. 10.7%가 응답한 업무 정관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업무와 관계없는 일부터 인격적인 모욕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갑질 금지법에 대한 체감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갑질 금지법이 시행된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관에서 직장인 1,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의 시행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는데요. 법안 시행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39%에 그쳐 직장 갑질 금지법에 대한 홍보가 더욱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직장 갑질 금지법이 시행된다는 사실만 알아도 직장 내 갑질이 어느 정도는 근절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직장 갑질 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96%였는데요. 반대는 4%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지 몰랐던 거죠. 네,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네요. 이렇게 대다수가 찬성한 이유는 역시 상사들의 갑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나요? 네, 1위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이 법안에 찬성한 이유를 묻자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라고 답한 건데요. 42%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사내 갑질이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의견은 29%로 2위에 올랐는데요. 그만큼 사내 갑질이 줄어드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직장 갑질 금지법이 이 상사의 인식을 바꾸는데 효과적일 것이란 인식이 있었던 거죠. 3위는 28%의 응답률을 보인 관련 법안이 생기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거였는데요. 그 외에도 갑질이 줄어들진 않더라도 나중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돼서 시대 간 변화의 흐름에 적절, 이 관계로 인한 서로 간 존중 문화 정착, 올바른 사내 문화 조성 등 찬성에 대한 이유도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직장 갑질 금지법을 통해 직장 갑질이 줄어드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 상사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답변이 참 아프고도 공감이 갑니다. 이번 주부터 직장 갑질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부당한 처우와 인격적인 모욕을 당한 직장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부디 직장 갑질 금지법이 활성화돼서 보다 건강하고 인격적인 사내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